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강의는 장애인 운동의 담론입니다. 예, 보호, 재활, 권리, 자립. 이 네 가지의 담론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떤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개인의 생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도는 어떤 담론들을 기초로 해서 발전됩니다. 장애인 복지가 어떤 담론들을 통해서 이제 변화되는데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 네 가지의 담론은 보호, 재활, 권리, 자립입니다. 보호라는 이 담론들 속에서 이 국가가 장애인들에게 이 관계를 맺고 그리고 국가 정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1960년도이고 1980년도 넘어오면서 대한민국은 재활이라는 이런 담론들을 도입해서 장애인 정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권리라는 이런 말들이 유행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도입해서 장애인에게 권리를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1980년도에 유엔에서는 권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한민국은 더 늦게 1990년도 넘어서 이렇게 권리라는 이야기가 이야기되고 그리고 그 토대 속에서 정책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2000년도 넘어서 자립이라는 이런 담론들 속에서 장애인 정책이 이렇게 발표되는데요. 그리고 2019년도 7월 1일 날 장애 등급제 폐지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1961년도부터 시설에서의 수용 등 보호 단계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초로 국가가 개입해서 복지를 시행한 것이 생활보호법입니다. 생활보호죠, 보호. 국가가 보호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생활보호법은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해 있습니다. 1961년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박정희가 등장하는 시기인데요. 그 시기에 복지라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보호하겠다. 가난한 사람들, 누구, 노령, 질병, 근로능력 상실한 사람들이 바로 장애인들이었어요. 1961년도에는 장애인이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법률적 용어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략 불구, 폐질, 상위, 기타 정신, 신체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졌지 장애인, 지금처럼 장애인이라는 말을 이때는 쓰지 않았어요. 교과서에서도 불구자, 절름발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시절에 장애로 인한 빈곤에 대해서 국가보호가 처음으로 시작된 때가 바로 1960년도입니다. 재활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철저하게 비장애인이 보는 관점 속에서 재활이라는 용어가 담론들이 도입되고 떨어진 삶을 끌어올리자. 무엇을 통해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비장애인 중심의 이 기준으로 끌어올려서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게 만들자라는 담론들이죠. 그래서 훈련, 교육 그리고 또 치료의 대상으로 여겼던 담론들이 재활의 담론인데요. 이것이 1977년부터 본격화되고 그리고 전두환이가 집권했던 1980년도 그가 내세운 것들이 복지국가 구현입니다. 바로 이 복지국가의 구현을 내세운 그 정권은 정통성이 없었고요. 미국으로부터 정권의 정당성을 받기 위해서 유엔에 갔더니만 바로 1980년도에 유엔에서는 장애인 권리선언 이런 것들이 되니까 전두환이가 갔다가 저게 뭐야? 라고 했더니 그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일본에 가면 어떤 법이 있습니다. 그거 도입하면 됩니다. 라고 해서 도입되어진 게 심신장애자 복지법입니다. 이것이 장애자라는 용어로 장애인을 최초로 규정한 법입니다. 그전까지는 장애자라는 말, 장애인이라는 말, 그것을 법률적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이 장애인에 대한 국가정책이 그전에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1981년도에 복지국가 구현이라는 이런 말로 만들어진 게 심신장애자 복지법이고 그것이 제정됨에 따라서 뭐 훈련 좀 시켜줄게, 뭐 교육도 좀 시켜줄게 이렇게 조금씩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극소수의 시설장애인들,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 제가 1988년도에
서울 장애자, 그 당시는 장애자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장애자 종합복지관에 컴퓨터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대한민국의 서울 장애자 종합복지관은 딱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대략 한 500~600개가 있는데요. 극소수의 시설 장애인들 그리고 가난한 장애인에 대한 재활 정책만 있었지 모든 장애인에 대한 보편적인 정책들이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던 시기이고요. 그래서 심신장애자 복지법은 저희는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서름, 홍길동 서름이죠. 1981년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있었지만은 저 법을 장애인들은 법이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왜? 그 법에는 모두 할 수 있다. 그리고 저 법이 시작되면서 4월 20일을 장애인 날로 지정하는데요. 바로 그 4월 20일은 왜 장애인이 날이 되었냐? 노동절, 그러면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노동절이 만들어지고 그러죠. 1970년도에 한국 불구자협회, 불구자라는 이 차별적 용어를 썼던 그 장애인 단체의 기념일이래요. 왜 그날이 그 단체의 기념일일까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4월 20일 날이 비가 제일 안 오는 날이래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비가 가장 안 오는 날 한번 불러내가지고 빵 주고 공연해주고 그러면서 그 날을 기리려고 했던 굉장히 시혜적인 날, 부끄러운 날의 시작이 바로 1981년도 심신장애자 복지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법은 우리는 홍길동 법이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서름, 법을 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서름의 법이었고 저 법을 바꾸기 위해서 1980년도 넘어오면서 88년도를 통해서 투쟁하기 시작합니다. 권리라는 말은 유엔에서는 1980년도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1988년도 오면서 권리라는 이런 담론들, 자신들의 주장을 하게 됐는데 바로 장애인 단체들이 조직화돼서 1980년도에 장애인복지법 그리고 1990년도에 장애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하게 됩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바꾸는 투쟁인데 이러한 투쟁들을 통해서 복지급여로서의 경제적 지원이 시작되는 해가 1980년도 후반입니다. 어떤 것들을 줬냐라고 찾아보니까 경제적 지원, 의료비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보장구 생계수당 이것도 저소득 장애인에만 주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 복지의 장애인 담론의 매우 중요한 이 성격들인데 무료 감면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장애인 복지를 쓰려고 했더니 직접적인 급여, 이 복지 예산들을 늘리기보다 그냥 만들어 놓은 거 기존에 있는 것들을 무료로 감면으로 해주는 방식으로서의 국가 개입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장애인들에게 무료 감면의 혜택이 많은 것은 저러한 역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작된 역사입니다. 자립은 이 2000년도에 장애인, 대한민국의 장애인 현장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그리고 이 자립은 자립생활 운동으로서의 발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립생활 운동은 현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는 지역 내에서의 조그만 소규모의 장애인의 당사자 조직으로서 뭉쳐서 지금도 확대되고 있는데 그 단계를 저희는 자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뭘 했느냐? 1992년도에 세계장애인 10년이 선포되고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또 이런 10년이 선포되는 이런 영향력을 받아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사회통합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지원의 단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제한적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고 지금은 장애인들은 장애 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로 연결되어져 있고 바로 그러한 연결되어진 지금의 투쟁은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만들기 위한 투쟁으로 쭉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간에는 보호, 재활, 권리, 자립 이 담론들 속에서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정책들이 어떻게 연결됐는가를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